자, 우리의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BM과 에코프로, 자, 지금 각종 투자 의견의 대립, 그리고 투자 과열 구간이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지금 살짝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자, 이렇지만 여기가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꼬리를 달고 있고, 자, 서서히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 오늘 정확하게 60만원에서 매수 대기가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딱 달고 있죠.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살려고 하는 그런 매수 대기자도 많고, 자, 지금 겁을 먹은 사람들은 또 상당히 또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인이 오늘 에코프로-B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밑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매매 전략과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에코프로-BM의 회사 대표 및 그룹 회장의 가족 회사가 지금 현재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나옵니다. 자, 흔히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서 고점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 비투는 오히려 증가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자, 주체 세력들은 털면서 개미는 비투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이 대치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미 털기를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증권가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매수 매도 중립으로 엇갈리면서 이 투자자들의 혼란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최문호 에코프로-BM 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일 자사주 2,000주를 주당 25만 4천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조사됐고요. 약 5억원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거에 앞서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의 이 가족 기업 이룸TNC라는 게 있는데, 이룸TNC 바로 역시 지난달 언제 11일에서 26일 보름에 걸쳐서 약 600억원 정도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룸TNC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고점 신호 아니냐. 자, 바로 대주주의 이런 큰 손들의 매도는 고점 신호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지금 팽배해져 있어요. 자, 이 이룸TNC는요, 이 회장 그리고 배우자 김혜희 씨 등이 지분을 보유한 100% 가족 기업입니다. 에코프로-BM의 2대 주주죠. 이번 회사 주식 매각으로 이룸TNC의 에코프로-BM 지분율 자체가 5.01% 정도에서 4.8% 정도 이 비중을 축소했다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에코프로 임원도 지금 1924주 정도를 장내 매도했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매각은 시장에서 고점 신호로 생각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큰손들의 매도 행렬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래서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각에는 이룸TNC가 이 승계 작업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 지분을 늘리기 위한 자금 마련의 포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에코프로 그룹주의 묻지마 이 비투는 너무나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에코프로 지주사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4일, 자, 바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465억원 정도 됩니다. 자, 한 달 전 대비 무려 44.37%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절반 가까이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전부 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지주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에코프로-BM 같은 경우는 3,954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달 대비 그래도 9.93% 정도가 증가됐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비투가 점점 증가되고 있으니 이것을 털려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클린하게 만들기 위한 이 주체 세력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주가 하락이 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증권가에서도 이 투자 의견에 엇갈리고 있는데 뒤편에 자세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자, 간단히 요약하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10개 정도의 리포트 중에서 매수 매도 중립 의견이 그래도 5대5 정도 비율로 대치 중입니다. 자, 전부 매도 리포트가 쏟아진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에서 중립, 유진투자증권 하나가 중립에서 매도, 자, 유진이 유일하게
매도로 하향 조정을 대폭 했다. 자, 나머지는 지금 5대5 비율 정도로 대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2차 전지 섹터는 말이죠. 시대의 흐름이자 시대의 과제입니다.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도 섹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도 섹터 2차 전지는 강한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늘 그러했듯이 왕창 눌릴 때 자, 샀으면 수익을 보았을 텐데 왜 못 샀노? 자, 이러면서 후회를 남기는 구간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올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꼭대기 오니까 여러분들이 막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눌릴 때를 항상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과열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차 전지보다 핫한 섹터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성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미래 가치, 미래의 성장 가치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차차 이 미래 가치도 이 선반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지언정 추락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무료 추천주를 시원하게 하나 드리고 다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좋은 시기든 아니든 진퉁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메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과 섹터들이 반드시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점을 꼭 이용해야 되고, 비공개 특급 정보화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진퉁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메이저 세력들, 천문학적 돈을 들고 하는 이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디에서 급등 초입부에서 반드시 움직임을 포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문학적 돈을 가지고 몇백 프로에서 몇천 프로를 들어 올리는 이 시세를 우리는 만끽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최근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드로 리튬이 3000% 이상 가장 크게 초급등을 한 메이저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하이드로 리튬처럼 이번에 여러분들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전량 무료 추천주를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 발굴해 놓았는데요. 자, 이것을 바로 한 달에 1개에서 2개 드리고 있는 여의도 갑부의 전량 무료 추천주, 줄여서 황금주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 무료 주주 카톡방 주주님들께 손실복구는 물론이고 큰 수익으로 업그레이딩 하는데 도움을 지속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도움 받으셔야 되겠지만 여의도 갑부에 매달 드리는 이 황금주만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황금주에 대한 이 자세한 정보와 안내, 그리고 정밀 분석을 통한 밀착 동행으로 주식 부자 한번 되어 나가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7534-1884,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아낌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이 소통 수단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7534-1884로 숫자 7, 행운의 숫자 럭키7만 딱 적으셔서 문자 간단히 주시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무료 추천주도 하이드로 리튬처럼 초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고 폭발 직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늦어지기 전에 빨리 꼭 문자 신청 주셔서 무료 추천주로 여러분들 그 간절한 손실복구, 나아가 큰 수익으로 업그레이딩 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숫자 7 문자 꼭 주세요. 자, 오늘 증권가에서 주가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약세로 출발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자,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 과열에 대한 증권사들의 부정적 전망이 이어진 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 하락세가 조금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주식은요, 최고의 우량주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떨어질 때가 기회라는 점을 여러분들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이었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60%가 넘는 그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자, 오늘은 대신증권입니다. 자,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하향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매도 리포트가 아니에요. 매도 리포트가 아니고 매수에서
바로 마켓플레이스라 그래서 중립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향이라는 거지 매도 리포트가 아니다. 자, 매도는 유진증권 여기에만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비엠의 현 주가는 적정 밸류에이션 밴드를 넘어선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다. 자, 지금 현재 대신증권의 전창현 이 애널 연구원이 지금 발표한 그런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의 가파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펀디멘탈 요인이 조금 부족하다. 투자 의견을 종전 매수에서 마켓 퍼폼 즉 시장 수익률이라는 그런 걸로 중립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향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이것이 매도 리포트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최근 한 달간 12%, 3개월간 119% 정도가 급등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펀디멘탈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험 보상 즉 리스크와 리워드에서 하이 리스크는 좀 큰데 비해서 보상은 좀 낮다 이렇게 관점을 표현했고요. 단기간 투자 매력도가 조금은 하락했다. 그래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2025년까지 연평균 59%의 주당 순이익 즉 EPS라고 부르죠.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을 보유하는 등 가파른 실적 성장성을 하고는 있지만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부르는 이 PER 이것이 지금 현재 59배에 달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 주가는 적정 밸류에이션 범위인 2020에서 2022년 평균 43배 이것을 넘어선 바로 59배이기 때문에 단기적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향후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실적 캐파, 이 가이던스의 상향 등 유의미한 펀디멘탈의 변화가 나타나야지만 투자 의견을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리포트를 보면요. 지금 현재 대신증권의 전창현 나오죠. 자, 시장 평균, 즉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DS투자증권 매수 유지, 하나투자증권 이용욱 매수 유지 그리고 신영의 박진수 매수 유지 다 지금 매수 유지나 또는 보유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도가 하나 나오죠. 매도. 자, 매도 리포트가 바로 제가 뒤편에 또 설명드릴 이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입니다. 자, 그 외에는 전부 매수 유지 보유 자, 그리고 시장 평균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리포트 증권가의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전부 매수 유지 아니면 보유인데 자, 지금 매도 리포트 딱 하나 빼고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의 전창현 연구원이 낸 이 중립 이것도 너무 큰 영향으로 생각해서 지금 겁을 먹은 개미님들이 지금 투매를 가하고 있다. 자, 지금 겁을 먹고 탈출하거나 아니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겁을 먹지 않고 자,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미래 가치입니다. 자, 현재 가치로 보면 이 의견이 맞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에 이 고속 성장을 할 미래 가치가 계속적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미래 가치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여기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매수 유지 또는 이거지 바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 퀴즈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2차전지 종목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1번 에코프로, 2번 포스코 퓨처엠, 3번 삼성전자, 4번 삼성 SDI인데 여기에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만 딱 적어서 자, 위에 있는 번호, 아래에 있는 번호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7534-1884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답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적중하신 분들께 대한민국 최강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그리고 무료 추천주 지속적으로 세부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료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밀착 동행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행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의 고평가 논쟁 때문에 아주 불이 활활 탔습니다. 비싸다 팔아라부터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부터 완전히 지금 논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어요. 전일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전세계 2차전지 업종 주식 가운데 가장 고평가다라면서 증권가에는 에코프로비엠 분석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이 바로 매도로 하향했고요. 바로 매도 보고서의 가장 큰 주체입니다. 자, 그리고 유안타증권, 삼성증권도 보유, 홀드로 투자 의견을 내렸고 하나, 신한, NH, 그리고 신영, 키움, DS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도 홀드 의견을 유지했고요. 자, 이렇게 아주 심화된 대립 각도가 보이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주 지금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자, 매도 리포트의 이유는 현 주가는 2030년까지의 예상 성장이 이미 반영된 상태다. 2030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자, 20만원 이상의 주가는 바로 고평가다, 이런 의견이에요. 자, 에코프로비엠의 기업 가치는 2030년 3원계 양극재, 이 생산 능력이 100만 톤의 양극재 중에서 전기차용은 84만 톤, 비전기차용이 16만 톤 정도인데 2030년 미국 유럽 시장에서 모두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보고 에코프로비엠의 시장 점유율을 34에서 41% 수준으로 추정한 것인데요. 이것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국내외 업체, 유럽과 일본 양극재 업체들의 증설 경쟁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 자체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현 주가는 그래서 주가 과열 국면이 바로 심화된 상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제대로 터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주가 고평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2027년까지 성장을 고속적으로 할 것이다. 목표가를 오히려 30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DS증권의 대표적인 입장인데, 자, 이 입장 자체가 IRA 시행령 발표 이후 에코프로비엠의 원재료 소싱 역량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해 원재료값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객사의 신차 출시와 양극재 설비 증설 효과가 더해지면서 높은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단기 조정은 거칠 수 있겠죠. 자, 단기 조정은 거칠 수 있겠지만 가파른 성장률과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가 고평가 부담은 시간이 해결해주면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의 성장성에서는 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S증권의 의견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되고 저 또한 이 입장에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자, 기업은 바로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가 또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현재 가치만 보면은 고평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겠습니다. 박순혁 이사님이죠. 우리의 영웅. 자, 어떤 가치의 평가를 툴을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비싸지 않다. 이분의 의견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말한 미래 가치의 고속 성장을 반영한다면 지금 또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라는 겁니다. 또는 적당한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미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나간다면 주가가 나중에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래 성장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외인하고 기관하고 공매도, 자, 이쪽 세력과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바로 매도 리포트를 강력하게 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주가를 내려서 특히 공매도 세력들 이때까지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면서 개미 털기를 하려는 개수작에 불과하다. 자, 이게 결론이고요. 여러분들은 중심이 흔들리지 마시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바로 11선 이하 63만원 이하에서 60만원, 그리고 특히 60만원 이하로 떨구게 되면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이 60만원이 경계선입니다. 떨구면 매수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 위쪽에서는 조금 사셔도 된다는 거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죠? 25만원 이하. 자, 이쪽을 떨구게 되면 마지막 탑승 구간이 또 오는 것이다.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면서
또는 이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이어가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신고가를 만들면서 자 횡보기간을 거치다가 신고가를 만들면서 날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공매 세력들 완전 초전박살, 또 외인기간 계속 누르던 외인기간 또 초전박살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2026년까지 세계 최고 성능의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뭐라고 하죠? LFP 배터리는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이용하는 삼원계 배터리와 달리 전구체 물질로 이 철을 이용하는 제품이죠. 그동안 비아디 등 중국 업체들이 독과점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재료입니다. 자, 삼원계 광물에 비해서 원가가 저렴하고 화재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 게 바로 LFP 배터리인데, 이번 계획을 통해서 글로벌 배터리 판매량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입과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그동안 LFP 배터리는요, 가격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라는 그런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자,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핵심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니켈, 코발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이 최근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개선되면서 전 세계 시장에 급등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020년에 16%에 불과하던 LFP 배터리 점유율이 2022년에 35%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주식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에코프로비엠은 떨어질 때, 왕창 떨어질 때, 특히 25만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무조건 수익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왜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셔야 되느냐? 바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의 결단 때문이죠. 주주 가치를 위해서 6천억 이익을 포기했다고 계속 전달드리고 있는데 600억 원의 전환 사채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기 사채 취득 후에 소각 결정, 이것은 상당히 대형 호재입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매도 리포트 때문에 좀 내려 쏟고 하는데, 오히려 떨어질 때 에코프로는 이 지주사는 60만원 이하, 에코프로비엠은 바로 25만원 이하가 바로 타겟 분할 매수 존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10배 평가 차익에도 회사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우리의 이 잘생긴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야말로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오너의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죠. 워렌 버핏은 이 오너의 마인드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분이 이끄는 위대한 기업,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가 이끄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단지 눌림목을 활용해야 된다. 지금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쭉 양봉을 그릴 때 따라 붙으면 안 되고요. 자, 눌림목을 강하게 줄 때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로 유튜브에서 황금제국이라고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